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아, 예, 제넥신, 예. 네, 제넥신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예, 47,500원에 네, 7%쯤 됩니다. 7%요. 네네. 네. 47,500원이요, 시청자님. 네네. 아, 오래되셨나 봐요. 네, 한 2년, 처음 냈으면 2년 전에 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단가를 낮췄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10,000원 이하 떨어지면서부터 이제 안 낮췄거든요. 그동안 조금 낮춰가지고, 매수료가 7%가 돼서 처음에는 3%를 샀는데, 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비중 3%였는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단가를 낮췄지만 여전히 네. 지금 계속 차트를 보면 밀리고 있어서 네. 아마 시청자님 너무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 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제넥신. 아하. 아, 네. 아쉽게도 부정이 네. 3개가 나왔어요. 사실 이 정도 가지고 계셨으면 음. 손절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럴 때 그냥 빨리 어떻게 손절을 해버려야 하는 건지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제넥신 네. 지금은 이제 보내줘야 할 때일까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이유를 좀 보면은 제약바이오 회사잖아요. 대주주가 한독인데 지금 한독의 지분율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자본 조달을 하면서 계속 주식을 발행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추세로 봤을 땐 계속해서 자본 조달을 하면서 주식 수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주식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뭐 비중을 한 번에 다 확보하시기보다도 뭐 어느 일정 라인을 좀 정해두시고 7,000원이 하락 이탈하면은 비중 뭐 한 2%를 확보하겠다. 뭐 몇 퍼센트의 가격이 하락하면 얼마나 확보하겠다. 이런 식의 좀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을 또 돌리게 되면 그때서 다시 또 주가가 이제 상승하려면 뭐 거래량이 또 들어오고 하겠지만, 이런 기업처럼 지금 주식수가 너무 많으면은 또 매물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하락 라인을 좀 잡아두시고 비중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회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라면은 뭐 7,000원을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시면서 뭐 비중을 단계적 축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또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가격을 또 지지를 해주면 뭐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시청자님 손절 라인은 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저희가 종목 상담 긴급 진단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네, 문자 번호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또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계속 이어서 상담해 보도록 할 텐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제약바이오 종목이 하나가 첫 네. 종목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그럼 손여로 팀장님이 그래도 중립 의견 들어주셨거든요. 이 제약바이오의 하락 원인이 어제 이 유한 양행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좀 투심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네, 우선 좀 시장 분위기도 맞추고 유황양인과 오스코텍 관련 종목들이 영향을 줬지만 제넥신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좀 단기적인 대응이 불필요한 위치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차마 부정을 드릴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유틸렉스와 더불어서 제가 2020년 이전까지 제약바이오 공부할 때 제 사수분께서 굉장히 좀 성장성이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른 지속적으로 뭐 분기 단위, 반기 단위 꾸준한 언론 플레이가 없던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은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에 대해서 임상 3상 앞에서 자진 취하를 했고, 그 다음에 대표 경영진이 꾸준하게 바뀐 부분을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도 최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안정히 좀 비중을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제넥신 관련해서 뉴스를 보니까 뭐 상용화 신약 1호 아니면은 뭐 빈혈 치료제 관련해서 뭐 긍정적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제넥신이 제가 알기로 어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영업 적자가 4년 이상 됐을 때는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넥신을 디테일하게 검색을 해보지 못했지만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년치 봤을 때 적자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조금 안 좋은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주주분께는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내년에 감사 시즌 됐을 때 이런 가능성을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가장 대들보로 예상했던 임상에 대한 자주치한 부분, 그다음에 주요 경영질이 바뀐 부분, 저는 팩트만 말씀드렸지만 어떤 투자에 대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 부분이 호재성 뉴스가 아니라 다소 좀 부정적인 뉴스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김병진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에 관한 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기가 연장이 안 됐을 때는 더욱더 약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제 뷰가 틀리길 바라고요. 일단 그래도 신약 파이프라인이 아직은 남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 단기적 슈팅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7%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계적인 손절가는 제가 7,000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7,000원이 크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주목받으면서 단기적 슈팅이 나왔던 기간이 8월 30일 정도 있으니까 이런 저항권을 봤을 때 아마 손절 처리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얼마나 줄여서 빠져나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그런 파이프라인이 주목받아서 단기적 슈팅이 나왔을 때 10,000원에서 12,000원 부근에서 7% 중에 한 2% 정도, 그 다음에 12,500원에서 13,000원 부근에서 또다시 2% 줄이신 다음에 3%는 끝까지 들고 가시되 내년 3월 이전에 조금 결심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네. 제넥신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두 분의 좀 꼼꼼하고 자세한 좀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한일 글로벌 네, 지금 10에서 이게 5% 올라가는데 네. 이게 지금 제가 33,416원이거든요. 네. 이게 이 가격까지 올 수 있는지 중간에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은 몇 %?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네, 10%. 시청자님? 예. 10% 가지고 계시고요. 예, 아무래도 예. 저희가 앞서서 짚어드렸던 사우디 네. 모멘텀으로 조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매수가까지 올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근데 분의 의견부터. 저번에도 보니까 네. 저기 3만 원을 넘지를 못해요, 이것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21일, 25일까지인데 네. 이게 3만 원 못 넘으면 3만 원 가까이 오면 손절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미글로벌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다행히 네. 올 긍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긍정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긍정인지 네. 궁금하네요.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이 수익 내실 수 있을지도 네. 좀 궁금한데 그러면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32,000원까지는 이제 33,000원 매수가까지는 제가 지금 무조건 홀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0%의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유지 관점으로 좀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고비가 29,000원 부근이 첫 번째 고비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만 원을 넘기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 지금 전체적으로 전쟁 리스크랑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재건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오히려 중동 관련주들이 좀 탄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조금은 보유하시다가 이번에 10%의 비중이셨으니까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는 게 싫다라고 하신다면 3만 원 부근에서 5% 정도는 상황을 봐서 좀 덜어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경제 사절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지은 본부장님은 보유 의견 남겨주셨고요. 네.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긍정 의견 남겨주셨는데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히림에 대한 종목 상담이 들어왔거든요. 네, 다시 테마를 또 형성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한미글로벌 조금 더 가져간다면 3만 원 좀 뚫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작년에 한 10월 11일쯤에 처음으로 아마 사우디 관련 이슈가 나왔을 겁니다. 그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올라왔었던 거고 네. 결국에는 그동안 계속 이제 사우디 경제 사절단이나 이런 이슈는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 10월처럼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겠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경제 사절단의 동향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계약 이슈와 이제 사업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제시가 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이제 건설 장비 같은 경우는 특히 네옴시티나 이쪽에 이미 하나둘씩 계약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밸류가 어느 정도 땡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히림이나 이런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최선단에서 가장 사우디 관련 이슈로 항상 테마주로서 움직이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작년에 10월에 한번 해먹었던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 내일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33,000원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더 추가적인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조금 지금 사실 시장도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런 테마적인 흐름에서 수급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 플레이로 좀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두 분 모두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글로벌에 대해서는 올 긍정에 대한 의견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D 현대건설 장비요. HD 현대건설기계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83,800원이고요. 네. 10%예요. 조금 오늘 고점에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하락폭이 커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HD 현대 건설 기계도 중동 이슈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많았었던 종목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5월 긍정이 네.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손유로 팀장님은 네. 바로 이 종목 이야기를 듣자마자 네. 긍정 팻말을 들어주셨는데 강한 긍정이니까 그러니까요. 손유로 팀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이 긍정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근데 추가 매수는 한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LS 전선 아시아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사실 악재가 없는데 그냥 굳이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어떤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투자 위축이 좀 위축될까봐 그런 투자분들의 투자 투심 우려가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뭐 HD 현대 건설 기계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 북미나 유럽에서 꾸준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2020년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 봤을 때는 H 현대 건설 기계는 정말 특출나게 2023년에 안정적인 실적 향상을 보여줄 것이라 전망되고 있고 사실 중동이랑 우리나라가 관심이 이제 연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떨어진 이유를 좀 찾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LS 전선 아시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영향력을 좀 받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HD 현대 건설기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고 재무가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유감스럽지만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2024년 연간 실적 본다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거의 2배 가까이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손절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이 종목의 성장성을 안다라고 하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북미나 유럽 이런 쪽으로 수주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결과로 그쪽 부분도 역시 재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HD 현대 건설기계가 얼마든지 수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수급 동의를 본다고 하면 기관의 순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4거래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브리핑을 짧게 드리면 지금 10개 상장한 종목 10개 중에 9개가 떨어지고 하나가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5개 한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건설기에는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 좀 추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청자분께서 아마 HD 현대건설 기계를 그냥 수익 관점으로 한 2조 원의 수익 청산하려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면 손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뭐 3개월, 6개월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추가 매수 가격대는 제가 55,000원과 48,000원 이제 추가 매수 요령은 손 팀장이 추가 매수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20%를 그냥 현대 가격대 왔다고 그냥 추가 매수한 게 아니고 58,000원부터 45,000원까지 그냥 주 단위로 한 2주씩 이런 식으로 매수를 걸어가지고 일간 변동성에 의해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비중을 낮춘 다음 이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비중을 20% 맞추신 다음에 약 3에서 6개월 정도 보유하신 다음에 뭐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뭐 분기나 연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나왔을 때 맥점 잡았을 때 그때 청산 기회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매매 전략까지 또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수익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HD 현대건설기계 올 긍정이 나왔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메디톡스요. 메디톡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82,620원에 네. 15%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수익 중이신데 혹시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한 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그럼 그렇게 많이 31만 했다가- 원까지 사실 봐서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예, 이번에 1만 6천 원까지 갔는데 네. 신고가인데도 제가 팔지 않았던 이유는 정권회사에서 목표가 40만 원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 지금 빠져가지고. 네. 네, 목표 주가 40만 원 레포트가 있었나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목표가를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메디톡스 어떤 의견이신지 바로 들어주시죠. 우리 팀장님은 또 바로 긍정을 들어주셨고 네. 이번에도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이 참 요즘 네. 어려운데 그래도 긍정 의견 나온 걸 보면은 다행이네요. 메디톡스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김병지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이미 수익권이신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들고 가면 좋을지 사실 40만 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40만 원은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좀 단기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 뭐 25만 원이나 27만 원 선이 단기 목표로 좀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장기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기업이 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좀 펀더멘탈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톨리눔 톡신을 또 판매하는 회사고 이게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는 근육 치료제로도 이제 임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뭐 근육을 좀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뭐 신약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러한 기대감까지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전 세계 이제 출산율 구조상 인구 고령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 규모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장기 전망은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자사주를 좀 매각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25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잡으시고 적어도 익절가를 잡아두시는 거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9만 원 익절가를 잡으시면서 이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9만 원에서 25만 원, 27만 원 정도면 그래도 수익권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한 분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메디톡스 최근에 뭐 시장이 빠지면서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혹시나 시장이 조금만 더 밀린다면 메디톡스도 같이 빠져버리면 금방 또 우리 시청자님 손실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긍정 그럼에도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제가 긍정을 들었던 이유는 이제 사실 한 5년 전에 일단 매수를 하셨다 하길래 좀 오랜 기간을 많이 또 두고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한 3, 40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 플레이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엔 금리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메디톡스가 시작처와의 좀 이제 승소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하나 결국에는 이제 북미 시장이나 한국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도 좀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 자체가 조금은 시기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자체가 그렇게 좀 수급상은 좀 긍정적이지는 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런 법적인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둘씩 항소도 하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디톡스에 대한 두 분의 꼼꼼한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요. 네. 시청자분 좀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바로 또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히림을 또 말씀해주신 시청자분이 계신데 네. 활활님입니다. 9,600원에 5% 들어가신 분이에요. 앞서서 저희가 한미글로벌 또 여쭤봤었는데 네. 히림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히림 3시를 기점으로 오늘 급등세 보여주다가 결국 두 자릿수대 상승으로 마감을 네. 했거든요. 과연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히림은 과연? 네. 손여루 팀장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사실 그러게요. 그동안 또 이 재건 관련주, 뭐 예. 사우디 관련주 좀 계속 긍정 들어주셨는데 중립 의견 들어주셨거든요.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팀장님? 네, 우선 좀 시세 때문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어떤 히림이랑 한미 글로벌이 이제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히림이 더 좋습니다. 실적 이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랑 업종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평가 매도를 봤을 때는 한미 글로벌보다 히림이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일봉 차트만 봤을 때는 한미 글로벌이랑 히림이 좀 유사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한미 글로벌이랑 히림이 시간에서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유는 조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하게 히림이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과연 성장 섹터로 접근하셨는지 테마 관점으로 접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반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어떤 네옴시티가 움직이는 것을 좀 테마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한미글로벌은 시간에서 5%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히림은 지금 마이너스 4%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네옴시티가 테마로 엮였을 때 대장주는 늘 바뀔 수 있습니다. 대장이 한미글로벌인 경우도 있고 히림인 경우도 있고 뭐 유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히림이 시간의 하락을 보인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결국 한미글로벌이 다음 주 월요일에 좋은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은 히림도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급 들어왔을 때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히림을 빠져나가지 못하더라도 업종 대비 거의 5분의 1가량, 6분의 1가량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충분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뭐 한미글로벌도 그렇고 히림도 그렇고 외인과 기관의 순 매도 나왔고 네. 개인 투자분들이 해당 뉴스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청산하면 좋겠지만 다음 기회에 청산해도 무방하다. 뭐 조금 석 달 정도 더 보유한다고 해서 어디 가는 종목 아니다. 그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매수가가 9,600원이시니까 만약에 일단 오늘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내일 오늘 종가보다 높게 시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손절가를 굳이 원하시면 저는 한 9,0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청산 가격은 9,400원부터 한 1,300원까지 분할 매수 장전에 분할 매도 걸어놓고 지켜보신 다음에 뭐 다음 주 이제 내일 오전이나 오후쯤에 매매를 좀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테마로 엮여도 또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그러게요. 있으니까요. 예, 수급 상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네. 손절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우케이님께서 JYP 엔터테인먼트 남겨주셨습니다. 11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단기적인 관점,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 또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JYP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JYP 엔터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네. 의견이 좀 갈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뭐 지난
뭐 2분기 실적 발표 네. 시즌까지만 해도 엔터 업종의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실적 시즌에는 좀 이야기가 잠잠하고 오히려 낙폭이 음. 굉장히 큰 느낌이에요. 그래도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네. 있으니까요. 이지은 부문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좀 창출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은 이번 연도 안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10만 원 이탈만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음반에 대한 3분기 판매가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 공연, 콘서트 쪽의 매출이 또 괜찮게 나왔고 또 그 부분에 따른 MD 매출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실적이 3분기, 4분기 때는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엔터 쪽, 특히 JYP 엔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엔터주들이 좀 이렇게 전망이 밝은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 뭐 블랙핑크에 대한 재계약 불발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엔터 쪽에서의 그런 강한 블랙핑크의 자리가 또 워낙 큰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딱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시장도 워낙 안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는 올해 이제 막바지 그리고 내년 초에는 엔터주도 다시 한번 좀 타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보유하고 계시면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좀 보유하신다면 수익 내실 수 있겠다 뭐 말씀해 주셨네요. 시청자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좀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엔터 관련된 기업들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맞아요. 하셨잖아요. 수익 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최근 시장이 좀 빠지면서 엔터주들도 좀 같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김병재 매니저님, 이 엔터주 또 큐브 엔터도 저희 상담으로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돌발 변수가 나온 것 같아요. 뭐 네. 중동발, 돌발 변수가 좀 나와서 이 부분이 좀 참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잡았을 때 뭐 이런 전쟁 이슈가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는 수준에서 또 컨센서스를 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래에 또 중동발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 걸그룹 출시가 이제 말에 10월 말에 10월 30일 날 니쥬라는 또 신인 걸그룹의 출시라고 하면 좀 잘못 말했네요. 네. 신인 걸그룹이 데뷔를 하시는데 전혀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없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근데 실적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뭐 지정학적 이슈잖아요. 중동 이슈라는 게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부정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반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은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저는 뭐 9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주가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라서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9만 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보시고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퍼가 한 26배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증시에 저렴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대 수익률이 10% 이상 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뭐 하방 라인을 좀 정해두시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다른 좋은 종목들도 또 분산해두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서 부정이지만 약간 반반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은 이제 긍정 의견을 덧붙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같은 엔터주 안에 있는 큐브엔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큐브엔터 허브님께서 18,500원에 25% 비중이 네. 좀 있으시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데니님께서도 엔터를 담자라고 이렇게 아하,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뭔가 낙폭 과대 종목으로 판단해서 뭐 네. 바이더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엔터 업종 부정 의견 아까 들어주셨거든요. 큐브 엔터도 마찬가지실까요? 네, 전반적인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재계약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남아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큐브 엔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물론 이제 여자 아이돌이라는 그룹이 네. 물론 대부분의 이제 매출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건 남성 5인조인 펜타곤이 이제 큐브 엔터를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 사실 여러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멀티 레이블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신인의 발굴이 조금 더뎌지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쉽게 반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도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마카오나 이런 동남아 쪽에 대한 영역을 계속 꾸준히 키워오기는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뭐 JYP나 아니면은 이제 YG와 같은 부분들도 실적을 견인될 수는 있지만은 그런 리스크가 남아 있고 결국에는 엔터주들이 여기서 크게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중국 쪽에 대한 콘서트 기대감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뭐 중동 리스크 그리고 재계약 이슈가 계속해서 좀 엔터 업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쉽지만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정말 많은 인사이트 주셨는데 조금 더 가깝게 만나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네이버 녹색 밴드에 엠뱅고이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많은 무료 정보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서 종목 정보도 받아보시고 무료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무료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너튜브에 엠뱅고이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이런 시장에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전략들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과 네이버 밴드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상전화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